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핵심 성능에 대한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입니다. 여기서 상관 분석은 서로 대등한 두 변수 간의 직선적 관련성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표현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의 전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관 분석 방법과 상관 분석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켄달의 타우 계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까지 엑셀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커피를 더 많이 마시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관관계 없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피 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커피 소비량과 생산성, 커피 소비량과 수면시간, 커피 소비량과 출근 소요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산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점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커피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직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점들이 상승 추세를 형성합니다. 중간의 그래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커피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수면 시간은 감소한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점들이 하향 추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상관관계 없음을 보여주며 커피 소비량과 출근 소요 시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는 점들이 명확한 패턴 없이 흩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1과 1 사이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을 하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결과값으로 분석되는데 연속형 변수의 선형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한 값으로 변수값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데이터에서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관계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이 복잡하지만 엑셀의 피어슨 함수를 사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한 커피 소비량과 생산성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C13세대, B2에서 B11 범위와 C2에서 C11 범위를 피어슨 함수에 적용해주면 상관계수는 0.6185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 피어슨 함수 대신에 CORIL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결과 0.6185는 두 변수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계적 유의차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분석 결과로 구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에 대한 가설로서 귀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다. 즉,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혹은 0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해 다음 수식의 t 통계량 값을 구해준 다음 엑셀의 t-테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유의 수준 0.05 값과 비교한 p-밸류를 C15셀의 0.0566나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p-밸류 0.0566은 0.05보다 큰 값이므로 귀무가설 기각 실패, 즉,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순위 사이의 통계적 의존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인 척도이며 두 변수의 순위 값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같습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다음 순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의 랭크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순위를 구해줍니다. 커피 소비량의 순위는 D2 세례 1, 생산성의 순위는 E2 세례 1과 같이 구한 다음
수식을 아래로 끌어주면 전체의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 두 변수의 순위에 대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엑셀 피어슨 함수 혹은 CORIL 함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 0.6364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며 피어슨 상관계수 결과 0.6185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순위로 변환해서 상관관계를 측정하므로 선형, 비선형 관계도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값의 순위를 분석하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처럼 이상값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값이 1, 2, 3, 4 그리고 1000이더라도 순위는 결국 1, 2, 3, 4, 5이기 때문이며 피어슨 상관계수보다 가정이 약합니다. 피어슨 상관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에 대한 가설로서 귀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다. 즉,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혹은 0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해 다음 수식으로 t 통계량 값을 구해준 다음 엑셀 t 테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유의 수준 0.05 값과 비교한 p-밸류를 D15셀의 0.0479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p-밸류 0.0479는 0.05보다 작은 값이므로 귀무가설 기각, 즉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켄달타우는 순위 상관계수의 한 종류이며 두 변수들 간의 순위를 비교하여 연관성을 계산해줍니다. 켄달타우와 피어슨 상관관계의 차이는 피어슨 상관관계와 대조적으로 켄달의 순위 상관관계는 비모수적 검정 절차이며 켄달타우를 계산하려면 데이터가 정규 분포되어서는 안 되고 두 변수는 순서적 척도 수준만 가져야 하는 점입니다. 켄달타우와 스피어만 상관관계의 차이는 켄달의 타우는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매우 유사하지만 데이터가 매우 적고 순위 동점이 많은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상관관계보다 켄달의 타우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켄달 타우는 일치하는 쌍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는 쌍의 개수의 차이를 일치하는 쌍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는 쌍의 개수를 합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켄달 타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순위 중 한 변수, 이 경우 커피 소비량이 참조로 정의되고 순위 1에서 10까지 오름차순으로 모든 데이터를 재정렬해 줍니다. 이제 정렬된 순위를 두 번째 변수의 순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소비량 순위 4위로 평가된 사람의 생산성 순위는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켄달 타우를 사용하여 두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생산성 순위만 필요합니다. 값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순위부터 시작하는데 1 아래 숫자 2는 1보다 크므로 플러스, 다음 4도 1보다 크므로 플러스와 같은 모든 값에 대해 평가해줍니다. 다음 생산성 순위가 2에서 7까지도 그 하위에 있는 숫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줍니다. 그런 다음 C는 참조 순위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쌍의 개수로 34로 구해졌고 D는 참조 순위와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쌍의 개수로 1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켄달 타우 계산은 C-D 값을 C 플러스 D 값으로 나눈 값으로 0.5111로 구해졌습니다. 켄달 타우를 사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한 상관 분석에 대한 가설로서 귀무가설은 켄달 타우가 0이다. 즉,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켄달 타우가 0이 아니다. 혹은 0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해 다음 수식과 같은 켄달 타우의 정규분포 근사 지휘값을 사용하여 두 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14셀에 위의 지휘값 계산 수식을 연결해주면 2.0572로 구해집니다. 그런 다음 p-밸류값 계산을 위해 C15셀에 다음 수식으로 계산해주면 p-밸류는 0.0397로 구해집니다.
상관 분석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p-value 0.0397은 0.05보다 작은 값이므로 귀무가설 기각, 즉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할 때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과 특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와 익사 사망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익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 번째 요인인 더운 날씨가 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이상치는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커피를 1000잔을 마셨고 생산성이 500%인 경우 이러한 이상치는 커피 소비량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상치 몇 개는 상관 계수에 큰 영향을 미쳐 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산점도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발견한 다음 맥락에 따라 재거나 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엇은 상관 계수는 선형관계만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회의 횟수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피로감으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관 계수가 잘 포착되지 않는 비선형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U자형 곡선이거나 복잡하면 변수가 명확히 관련되어 있더라도 상관 계수는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산점도를 사용하여 관계를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비선형으로 나타나면 비선형 회귀와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해 봅시다. 상관관계는 연관성만을 측정하며 영향의 강도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커피 소비와 생산성 사이에 0.8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면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관 계수는 긴밀하게 함께 움직이는지 강도와 방향을 알려주지만 다른 변수가 변할 때 한 변수가 얼마나 변할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이 더 나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 계수는 데이터 범위에 민감합니다. 커피를 월 한 잔에서 5잔 마시는 사람의 생산성만 분석하는 경우 커피 소비량과 생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월 최대 100잔 마시는 사람을 포함하면 상관관계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상관관계가 실제 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범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수 간의 완전한 관계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범위의 값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연히 혹은 간접적이고 숨겨진 요인으로 인해 가짜 상관관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셔츠를 입은 직원 수와 회의 횟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도메인 지식이나 이론과 결합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며 잘못된 상관관계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감지하면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상관 분석의 다중공선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성과에 대한 교육 시간과 직무 경험의 효과를 같이 분석할 때 교육 시간과 직무 경험이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분석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이를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며 이는 다중회귀와 같은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여러 변수에 대한 상관 행렬을 계산하거나 회귀에서 분산 팽창계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엇은 상관관계는 연속적이고 정규 분포된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피어만 순위 상관관계는 순서형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피엇은 상관관계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할 때 비정규 분포나 이상치에 사용됩니다. 캔달타운은 표본 크기가 작거나 순서형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되는
또 다른 비모수적 상관관계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데이터에 따라 올바른 유형의 상관계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순서형이거나 유의한 이상치가 있는 경우 피어슨 대신 스피어먼 상관관계를 사용합니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명에 대한 커피 소비량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강한 상관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집합이 적으면 상관계수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으며 모집단의 진정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충분한 표본 크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거짓 상관관계의 위험을 줄여줍시다. 그리고 때로는 상관 분석의 가정에 더 잘 맞도록 변수를 변환해야 합니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대부분 판매 수치가 낮고 몇몇 매우 높은 수치가 있는 경우 대수 변환을 통해 판매와 마케팅 지출과 같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변수가 심하게 비대칭인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분포를 검사하여 왜곡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변환해보고 상관관계가 개선되는지 확인하세요. 결론을 정리해보면 상관관계 분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한계와 그것을 적용하는 특정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산점도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상치를 고려하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더 깊은 통찰력을 위해 다른 도구, 회귀 또는 비모수적 테스트 등을 사용하고 상관계수에만 근거하여 관계의 강도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하세요. 오늘은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법 중 상관분석 방법과 상관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켄달-타우 계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